예,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요. 오늘 오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얼굴 왜 가리셨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 추가 범행 있습니까? 시신 유기장소 진술은 왜 번복하신 겁니까? 우발적 살인 맞습니까? 계획 범행입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금품 노린 거 아니십니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일단 제 옆에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 나와 계십니다. 이 교수님, 네. 오늘 검찰로 넘겨지는 화면, 네. 마스크 쓰고 모자 둘러쓰고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신상이 공개됐는지 신상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여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얼굴을 정확하게 현재 얼굴을 드러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혹시라도 본인이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전히 지금 전혀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 현재 주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유가족에 죄송하다는 딱 한마디 했고 추가 피해자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 얼굴 공개하는 게 마스크 쓰겠다고 한 게 가족이 이걸 알게 될까 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무슨 심리 상태로 저런 말을 하는 겁니까? 뭐 본인의 가족은 중요하지만 남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일종의 이제 어떤 이중적인 면을 보이는데요.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대고 한 얘기를 보면 매우 사전에 미리 준비된 얘기 같다라는 게 그 인상인데요.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저지른 살인 범죄에 대해서 살해 행각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는가? 예. 그리고는 추가 범행을 묻자 그냥 뭐 말도 뭐 기다리지 않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매우 준비된 태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 교수님, 저희가 화면을 좀 같이 볼 텐데 네, 왜냐하면 네.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도 계속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기영 집에서 발견된 여러 DNA가 있고 실제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새롭게 알려지기로는 청소도우미가 매달 12번 정도 방문을 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전 동거녀, 전 여자친구 시신도 있었는데도 도우미를 들락날락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생각보다 일찍 유기했다. 안매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 없을 때 이제 그 전부터 방문하던 도우미가 계속 방문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DNA가 문제인데 지금 확실히 이제 국가서에서 확인된 DNA, 설명이 돼야 되는 DNA가 4건이 있다고 합니다. 네. 남자 1건, 여자 3건인데요. 그런데 그 DNA는 머리카락이나 혈흔에서 나왔는데 남자 혈흔에서 나온 DNA는 지금 택시 기사의 DNA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3건의 여성 DNA 중에 2건이 제가 알기로는 혈흔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혈흔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폭행이 있었다는 걸 가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현재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아마 사망하신 동거녀의 혈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예. 그럼 나머지 하나 그 혈흔으로부터 나온 DNA는 누구 거냐가 지금 계속 그 매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기영이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 그 말, 목소리, 뭐 얼굴 이것도 네, 그렇지만 전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전 여자친구, 전 동거녀를 유기했다고 하면서 애초에는 천변에 유기했다고 했다가 어제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어요. 땅에 매장했다. 수사에 큰 혼선을 줬는데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내가 경찰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기영 씨의 정신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의 우위에서 경찰의 수사를 본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누가 줍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우위에 있다. 내가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만 너희는 시신을 찾을 수 있다. 아하. 이런 일종의 게임의 룰을 계속 확인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건 글쎄요, 뭐 이런 영화나 소설 이런 걸 많이 봐서 갑자기 환각상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어떤 조종하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고 싶어하는 이기영의 마음을 시사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이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진술의 번복과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진술도 시신이 발견돼야 발견되는 것이지 지금 정확하게 그 장소가 맞는지조차 사실 의심을 가지고 지금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 저희
저희 뉴스탑10 이 교수님이 출연하셨을 때 네. 빨리 시신이 발견이 돼야 네. 정확한 정확한 범행 동기 뭐 어떻게 그걸 알아야 수사에 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했는데 직접 증거가 있어야 되죠. 직접 증거가 네, 있어야 네. 되는데 근데 설사 구체적으로 땅에 매장했다고 어디라고 특정하더라도 이 진술도 또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나중에 법정에 가서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흉기도 확보를 못했고 혈흔 조그만 뭐 혈흔에서 지금 동거녀의 DNA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폭행은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입증할 방법이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신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마지막 선물이라는 표현이 좀 전 충격적인데 또 하나요. 가진 돈이 62만 원 정도 통장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집에서 학위금을 주겠다. 뭐 생각의 흐름을 뭐 이경의 흐름을 당연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건 어떤 배경, 어떤 심리라고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집에 합의금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이거는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돈이 합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밖에는 재산이 없었으니까. 그럼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결국 살아야 하게 된 기본적인 욕망은 뭐냐? 결국은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편취해서 사는 자예요. 그러면 택시 기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부터 시작해서 금전까지 결국 편취하겠다 이런 동기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합의금도 없는 자가 집에까지 끌어들일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교수님이 이 이기영을 뭐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이런 유형과 좀 비슷해 보인다. 오히려 좀 합쳐놓은 인물 같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경찰이 이기영 수사에 어떤 점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거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신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이기영이 한 거짓말들을 뭐 대목대목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재판정에 가면 이런 사람들은 또 진술 번복을 엉망진창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저런 연쇄살인범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인성이 나오는 전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앞선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학습을 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기영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검찰로 넘겨진 이기영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